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저희 법률방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늘 법률방송 뉴스는 정의와 상식, 원칙과 직결되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남겨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수사의 실효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도 넘겨줄 생각입니다.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찰도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임명의 권력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등도 주요 공약입니다. 검찰 외부 견제 기능도 크게 강화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도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검찰 힘 빼기와 공평무사한 수사와 기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요약하면 이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엔 민정수석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엔 변호인으로 누구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실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장한지입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중점 공약인 사법개혁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인데 관련해서 내각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뒷받침할 법무부 장관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공직기관 관리,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업무 조정,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민정수석에 검사도 아닌 아예 비법조 출신 진보 성향 법학자를 발탁한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입니다.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2개월간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들이 독식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연하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들이 나왔고 가장 최근엔 이른바 우병우 사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은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경 등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인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에서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재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천타천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사법부 개혁을 목표로 당내에 설치된 민주주의 회복 TF팀장을 1년 넘게 맡아 사법개혁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적격이란 평가입니다. 검찰개혁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박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전해철 의원과 호남 3선 이춘석 의원 등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명됩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와 공유도가 높다는 점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호남 배려 차원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초대 법무장관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깜짝 발탁했던 것처럼 여성 법무장관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은 법조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사법개혁 실무 두 축 가운데 한쪽은 윤곽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장관이 공석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른 시간 내에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뉴스 석대성입니다. 인사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제16대 국회부터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선출돼 현재 재임 중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명됐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등을 지낸 대북정책 전문가로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007년 14 정상회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내정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조건이 형성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 사건을 지휘해 투옥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 당선됐고 2014년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해 캠프에 영입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주영훈 실장은 참여정부 경호실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봉하마을에서 경호팀장으로 보좌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봉하마을을 지킨 경호 전문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경찰개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찰개혁 관련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현재 제주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입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이나 전국 단위의 치안 수요를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연방경찰 FBI와 지역경찰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처럼 경찰력을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우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주요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이지만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유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고 현재 제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장처럼 시도지사 등 지방 권력의 지방경찰청장이 종속되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을 민주, 안전, 민생경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원회에서 관리하니까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어떤 지방 정치 권력의
경찰 조직 장악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양경찰 관련해서는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한과 자유를 주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아울러 지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이 어떤 모습과 결과로 이어질지 경찰 안팎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박가영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첫 장, 첫 페이지, 첫 번째 공약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이 적폐청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일 첫머리에 올라있는 공약인데 모두 8개예요. 우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공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작정치 등 이번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부정으로 축제한 재산의 국가 귀속 등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는 한편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전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비리와 부패는 다 까보겠다는 건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부패 개혁을 위해 가칭 국가청렴위원회라는 독립적 부패 방지 기구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와 뇌물과 알선 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을 크게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각오는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공약이나 조치들 더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내부 고발자 등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조치가 눈에 띄고요. 또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제 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 피해 발생 사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밖에 가칭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출연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만들겠다는 게 참 많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니까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보니까는. 근데 적폐청산과 헌법 개정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의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개헌 관련 공약인데요. 네. 한마디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민 기본권의 강화, 또 지방 분권, 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또 이번 촛불 항쟁의 정신을 반영해서 국민주권 시대를 지향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게 있나요? 네, 대선 후 정부에다가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년 초에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또 같은 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붙이자 이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낡은 체제 정리와 청산이라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공약 제대로 지켜지는지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간추린 소식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로 예정됐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 차은택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임기를 남기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와 동거를 이어갈지 김 총장이 용단을 내릴지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19대 대선 선거 사범이 모두 4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대 대선보다 148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한 혐의를 받는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27%가 넘는 120명에 달합니다. 금품선거 사범은 31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8억 원대의 대출을 돕는 조건으로 5억여 원을 받아챙긴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징금 2억 9,42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실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부분만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적폐 청산 매달리면 협치는 물거품. 오늘 국내 한 유력 보수신문 논설고문의 기명 칼럼 제목입니다. 적폐 청산 같은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혜와 반칙이 없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꿈꿔왔던 만들겠다는 나라입니다. 모두 적폐 청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임기 시작일 법률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